BC 남서부 리튼 지역을 강타한 대형 산불이 마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고 최소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운데 일부 한인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날씨와 맞물려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킨 이번 산불은 리튼 지역의 터를 잡고 생업을 이어오던 한인 교민 4가구의 가옥과 일터도 함께 불태웠습니다. 원주민들의 주 거주지로 알려진 이 마을에 정착한 이들은 리튼에서 10년째 그로서리를 운영해온 한인 부부와 직원들입니다. 이들 부부는 일터 뒤편 커머셜 빌딩 2층에 마련한 스텝하우스에서 6명의 한인 직원 및 가족들과 함께 생활해오다 참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로서리의 주인인 최형집 씨는 당시 가게 20m 앞 철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길이 바람을 타고 옆 건물로 순식간에 옮겨 붙었다며 살림살이를 챙길 새도 없이 슬리퍼 차림으로 직원들과 급히 대피해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최 씨는 본부와의 통화에서 우리 부부는 다행히 포트코키틀람에 마련된 집으로 피신한 상태지만 나머지 다른 직원들은 아직까지 친구 집이나 대학생 아들 집으로 거처를 정한 상태라며 무엇보다 직원들에 대한 금전적 도움이 절실하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최 씨의 처제이자 매니저로 일해온 김영민 씨는 당장 지낼 곳을 구할 수 없어 2 자녀와 함께 최 씨 부부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마을에 대피령이 내려진 지난달 30일 이후 대피소와 모텔, 지인의 집을 전전하며 일주일째 고통 속에 이재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서는 김 씨와 그의 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6일 오후 4시 기준 85명이 참여해 4,700여 달러가 모인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산불 피해 이후 2, 3일에 한 번꼴로 식료품 구매 등 생계 해결을 위한 바우처를 제공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자리는 정부가 지정한 모텔에서 7일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마저도 자리가 없어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 씨는 7일 뒤에는 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 현재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집 보험도 들지 않아 재산 피해 규모도 우려되는 상황에 앞으로 생계마저 막막하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최 씨의 아내인 김영화 씨도 산불이 발생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한편 최 씨 부부는 10년째 리튼 지역에서 그로서리를 운영해 오면서 직원들과 함께 매년 원주민들을 위한 식당 봉사에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 부부와 직원들을 위한 모금에 동참하고 싶은 교민들은 고펀드미를 통해 성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원주민 출신의 인물이 캐나다 총독으로 임명됐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6일 오전 퀘벡 캐나다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인가를 받아 이누이트 부족 출신의 메리 사이먼을 캐나다의 제30대 총독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사이먼 신임 총독은 캐나다 이누이트족을 비롯한 원주민들의 사회, 경제, 인권 문제를 발전시키는데 일생을 바친 인물이라고 평하며 앞으로 그는 총독으로서 헌신과 진실성을 갖고 캐나다를 위해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누이트족이 주로 거주하는 퀘벡주 북부 누나비크에서 이누이트족 어머니와 백인 모피 상인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사이먼 신임 총독은 이누이트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인 이누이트 타비리트 카나타미의 회장직을 역임하는 등 오랫동안 캐나다 원주민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메리 사이먼은 젊은 시절 공영방송국 CBC 노스에서 프로듀서 겸 아나운서로 일한 경험이 있으며 94년부터 10년에 걸쳐 원주민 대표 특임 대사를 역임하고 지난 99년에는 주 덴마크 캐나다 대사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사이먼 신임 총독은 본인의 임명은 캐나다의 역사적인 일인 동시에 원주민 사회와의 화해를 위한 중요한 발자국이라고 평가하며 우리가 앞으로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캐나다는 더욱더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4년 전 그가 직접 임명한 줄리 파에트 전 총독이 갑질 논란으로 지난 1월 불명예 퇴진한 이후 트루도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흠집이 생겼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신임 총독 임명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았는데 트루도 총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특별 자문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신임 총독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추려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원주민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이 커지는 시점에서 원주민 사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인사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속적인 층간소음 피해를 당한 아래층 거주자에게 피해 보상금 2,500달러를 배상하라는 BC주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온라인에 제기된 판결문에 따르면 BC 민사재판소는 위층 거주자가 2020년 2월부터 8월 사이 16차례에 걸쳐 아래층에 일으킨 불합리적인 소음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래층 거주자인 양추와 펠릭스타는 매일 밤 10시에서 오전 7시 사이 위층에서 나는 층간소음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는 소음이 너무 커서 친척집에서 잠을 청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위층 거주자인 세파트와 아빠스푸르는 소음 발생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소는 여러 개의 소음 녹음 파일과 소음이 발생될 때 콘도 매니저에게 작성한 이메일, 또 소음이 발생하는 동안 피항소인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와 다른 층 거주자로부터의 진술이 포함된 정황 증거들이 사실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소에 따르면 세파트와 아파스푸르의 현관문 밖에서 실시간 데시벨 판독을 캡처한 비디오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측정 결과 위층에서 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대한 법률로 제한된 45데시벨을 뛰어넘는 50데시벨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소는 녹음된 소리는 큰 대화와 반복적인 음악 소리였다며 항소인들이 제출한 소음 녹음은 때때로 50데시벨이 넘는 소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다세대 주택 건물에서 밤 10시 이후에 발생해서는 안 되는 소음의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층 거주자들은 아래층 거주자인 추와 탄에게 2,500달러의 피해 보상금과 더불어 판결 선고의 전 비용과 이자로 약 335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리에서 주택 화재로 인해 5세 아이가 숨졌습니다. RCMP에 따르면 5일 밤 9시 15분쯤 서리 94 애비뉴 선상의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칼에 찔렸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한 42세 여성은 남성에게 칼에 찔린 후 집에서 도망쳐 나와 도움을 청했고 용의자 남성은 경찰에 도착하기에 앞서 집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진압한 이후 집안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고 이 안에서 5세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밤 9시 40분쯤 서리와 코키틀럼을 잇는 포트만 브릿지에서 한 남성이 프레이저 리버로 뛰어내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남성이 방화를 저지르고 도주한 용의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칼에 찔린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이 사건의 용의자와 피해자는 모두 가족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